안녕하세요.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3장부터가 실질적인 이제 유기화합물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3장 내용에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다룰 내용은 일단 유기화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알파벳을 하는 것처럼 유기화합물들의 작용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용기들을 이제 주로 나오는 작용기 몇 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작용기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작용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나마 시험에 좀 나올 만한 작용기들, 그 작용기들하고 그 구조,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것들은 뭐 이해하고 말고가 없죠.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자마자 지금 이 순간부터 암기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서건 어떻게 보건 간에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구조와 이름이 매칭이 돼서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일단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RCH3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구조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 아니라 유기화합물의 일반적인 골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C 하나에 여기에 끝에 여기 뭔가가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점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는 요 그룹이 뭐냐 하고 생각할 때 이것만을 생각할 때 이제 여기 나머지를 그냥 R 이렇게 써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R은 그냥 H 수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탄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탄소가 3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탄소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CH3라고 하는 거 하나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걸 메틸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이제 CH2, CH3 해가지고 탄소 골격이 이제 탄소 사슬이 2개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에틸 뭐 이런 것들로 부르게 되죠. 이런 뭐 메틸, 에틸 3개짜리면 프로필, 뷰틸, 펜틸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전체를 합쳐서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알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킬 그룹 그러면 메틸이든 에틸이든 크게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알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R 이 자체도 그냥 알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소가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 sp2 혼성 탄소로만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요 작용기 요걸 보통 알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모체의 어떤 주사슬에 이렇게 요거 하나만 딸락 붙어 있을 때 요 사슬을 보통 IUPAC 그러니까 국제 규정으로는 에테닐이라고 부르는데 관용명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요거를 바이닐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흔히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름인 비닐, 그게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근데 비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서 그냥 그렇게 나타낸 건데, 우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이닐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바이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삼중결합이 이렇게 탄소 2개짜리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이런 치환기들. 그러니까 이제 주사슬에 젖사슬로 붙어 있는 것들을 모두 치환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치환기들을 이제 IUPAC 규정에서는 에타이닐이라고 읽습니다. 에타이닐.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사슬의 끝에 이렇게 벤젠고리가 하나, 육각형 고리 구조에 파이결합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 벤젠고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벤젠고리를 이런 것들을 모두 방향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방향족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방향족 화합물들을 통칭하는 게 아릴이에요. 아릴. 그래서 방향족에는 이 벤젠고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리들도 또 방향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게 아릴. 왜냐하면 방향족이 영문 표기로 RN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RN이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치환기로 부를 때 R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벤젠 고리 자체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페닐이라는 개념이에요. 벤젠 고리 하나는 그냥 페닐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벤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규칙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벤젠 고리 자체는 페닐.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바이닐처럼 생긴 게 여기 끝에 하나가 있는데 이 바이닐 그룹하고 기본 모체 구조하고 사이에 CH2가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으면 sp3 원성탄소가 하나 끼어 있으면은 요 전체를 보통 또 알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요 알릴 자리는 앞에 2단원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알릴 포지션, 그래서 요 치환기를 알릴 치환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요 벤젠골이 하나하고 요 알릴기 사이에 이제 바이닐기하고 요 알킬 그룹 사이에 이렇게 CH3, CH2가 하나 껴있는 이런 구조를 알릴이라고 하는 것처럼 벤젠고리하고 여기에 있는 벤젠고리하고 여기 모체, 주사슬 사이에 이렇게 sp3 원성탄소가 요거 하나 껴있는 이런 구조, 요걸 갖다가 이제 벤질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자리를 벤질 자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색칠을 해가지고 지금 또 잘 안 보이게 됐으니까 이걸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벤젠고리 자체하고 바로 옆에 sp3 원성탄소 자리 하나까지, 여기까지를 벤질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요, 여기에는 벤젠고리 하나 옆에 sp3가 아니라 sp2 혼성이면서 CO2 중결합이 있어요. 요것도 이 전체를 통째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벤조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약자로 또 많이들 쓰는데 실제로 구조식에도 이 약자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것도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알킬 그룹에 이렇게 pH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바로 페닐이에요. 여기 있는 페닐이고요. 또 알킬 그룹에 BN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벤질이에요. 벤질. 자, 그 다음에 알킬 그룹에 여기에 BG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에 있는 벤조일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약자 표현을 흔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탄소 사슬이 골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BG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 구조를 그냥 이대로 보고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실제 구조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나와야죠. 여기에 CO2 중결합이 있고 옆으로 벤젠고리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약자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알킬기까지도 쓰고 있어요. 여기 알킬기라고 제가 나타냈던 메틸, 에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구조식에서 약자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약자로 표현하냐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메틸기 같은 경우에는 RCH3 이렇게 써주지 않고요. 그냥 RME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메틸기가 붙어있네. 에틸기의 경우는 RET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에틸기가 붙어있네. 탄소 3개짜리는 RPR 이렇게 써버려요. 프로필기가 붙어있구나. 탄소 4개짜리는 BU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러면 뷰틸기가 붙어있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약자들, 약식 표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익숙하지 않다고 어려워요 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사실은 그냥 속된 말로 혼나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외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외워야 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있는 이걸 펜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펜이라고 하느냐? 그럼 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펜이라고 부르니까 펜인 거지. 이름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어렵다 그러시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OH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OH를 알코올이라는 작용기로 부르게 되는데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이 OH 자체는 하이드록시 그룹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알코올은 이 자체가 이제 모체일 때 얘기고요. 모체는 따로 있는데 이게 곁사슬로 붙어 있을 때 하이드록시라고 부르게 돼요. 물론 이 탄소 하나를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리다가 그냥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원래는 알코올 그러면 ROH 이렇게 써버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좀 더 그림을 예쁘게 그리느라고 이거 하나 더 넣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알킬 그룹이고 이것도까지 여기도 탄소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탄소고 여기도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산소가 껴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읽으실 때
에테르라고 하는 건 또 역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 뿐이고, 이서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서. 자, 그 다음에 요 이서 작용기를 여기까지를 이제 주사슬이라고 본 다음에 나머지 요 부분만 본다면 OR 이렇게 되겠죠. 이 OR은 보통 알킬기가 산소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의 알킬옥시, 그래가지고 알콕시라는 작용기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산소 두 개가 나란히 쭉쭉 일렬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요거를 퍼록사이드, 우리말로는 과산화물 이렇게 읽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탄소 사슬까지를 모체라고 한다면, 모체 어딘가에 곁사슬로 이런 SH가 붙어 있으면은 요거를 보통 알코올처럼 생겼는데 황으로 치환되어 있으니까 16족 원소인 건 똑같은데, OH는 산소고요. 여기는 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 하는데 앞에다가 황을 뜻하는 싸이아 이거를 붙여가지고 싸이올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런 발음이에요. 번데기 발음. 싸이올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걸 또 다른 관용명으로 부르는 이름이 또 이것도 많이 쓰긴 해요. 멀캡토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올 내지 멀캡토 그룹이 붙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황원자가 껴 있을 때 이런 구조를 보통 설파이드 본드라고 하죠. 설파이드 작용기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황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아까 여기 과산화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또 이름이 다이설파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이대로 또 역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모체에 NH2 이런 게 붙어 있다면 요거는 아민 이렇게 읽게 되고요. 아민의 경우는 탄소랑 똑같이 질소에 붙어 있는 요 수소들이 탄소로 변해버리게 되면은 그때 차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에 결합한 탄소 개수로 뭐 몇 차 아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질소에 탄소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1차 아민이에요. 만약에 이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다른 탄소가 붙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좀 지우고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질소 원자에 수소가 좀 적어지면서 탄소가 늘어나면 이제 차수가 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알코올의 차수하고 아민의 차수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OH 이렇게 붙어 있다. 여기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요거는 1차. 아니죠? 아니, 이건 0차네요. 쏘리. 요거는 0차. 아민하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요 OH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에 수소들만 붙어 있다면은, 탄소가 하나도 안 붙어 있죠. 0차 탄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차 알코올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골격 구조식을 그려서 여기 OH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 탄소에는,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는 탄소가 하나 붙어 있죠. 여기는 1차 탄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1차 알코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알코올의 명명인데, 아민의 경우는 질소에 수소가 3개 달라붙어 있는 암모니아를 0차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1차예요. 자, 그 다음에 질소에 탄소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때 2차. 그러니까 요 알코올의 차수하고 아민의 차수를 부르는 이름이, 명칭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코올은 자신이 OH가 붙어 있는 탄소의 차수를 따다가 차수를 나타내고요. 질소 같은 경우, 아민 같은 경우에는 탄소처럼 질소와 직접 결합한 탄소의 개수로 차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아민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민 이런 게 있는데, 이민의 경우는 질소하고 탄소에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민 이렇게 읽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카본일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작용기를 모두 카본일기라고 부르게 돼요. 카본일. 이 카본일은 그룹 이름이고요. 이 작용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 카본일기에는 이렇게 딱 2개 있습니다. 2개.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작용기하고 케톤이라고 하는 작용기죠. 여기서 알데하이드의 경우는 탄소 한쪽하고 수소 한쪽 사이에 CO 이중결합이 있을 때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CO 이중결합이 있을 때를 케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작용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CO 이중결합 옆에 하이드록시 그룹인 OH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애시드, 더 길게 정확하게 이름으로 부른다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보통 애시드라고 해도 다 통용이 되고요.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부르게 되고,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OH 대신에 여기에 X라고 하는 17족 원소가 여기에 결합돼 버리면은 17족 원소를 전부 X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게 17족 원소는 보통 또 명칭이 할로젠이라고 하죠. 할로젠 원소가 결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애시드 할라이드, 더 정확하게는 카복실릭 애시드 할라이드 이렇게 이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A 하나 빼야 돼요. A를 하나 빼고 할라이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애시드 할라이드 이렇게 해도 다 통용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구조에서 OH 대신에 OCOR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카복실릭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 우리말로 산무수물 이렇게 읽게 되죠. 이것도 우리말 있죠. 이것도 우리말로 바꾸자 그러면은 여기에 CL이 붙어 있으면 염소가 붙어 있으니까 산염화물, 여기에 BR이 붙어 있으면 산브롬화물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요거는 산무수물 이렇게 읽게 되고요.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O 이중결합에 S가 옆에 붙어 있고 다른 알키기가 붙어 있다. 이럴 때는 사이오에스터.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가 CO 옆에 산소가 또 하나 있고 여기에 R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때는 에스터, 에스테르가 아니라 에스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O 더블 본드 옆에 NHR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를 아마이드, 생물에서는 요걸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아마이드라는 작용기 이름을 갖고 있고요. C하고 3중결합으로 질소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이럴 때는 나이트라일 내지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사이아노라고. 그 생물 선생님들이 주로 시아노 하는 게 다 요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일본식 발음이고요. 사이아노 작용기가 있고요. 이것도 니트릴,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본식 발음이고요. 나이트라일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CN3중결합은 나이트라일. 그래서 앞으로 R, 그냥 CN 이렇게만 써놔도 이 사이에는 3중결합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탄소, CO 더블본드, 또 산소, 그리고 양옆에 알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작용기 이름이고요. 카보네이트.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한쪽에는 산소가 한쪽에는 질소가, 그 사이에 CO가 있어요. 이럴 때를 카바메이트 내지는 공업적으로는 우레탄이라고 부르게 되죠. 우레탄 수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CO 이중결합 기준으로 양옆에 질소와 질소가 있을 때 이럴 때를 유레아, 요소 구조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피트나 MD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시험 같은 데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작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있죠. 나이트로 작용기. 질소하고 산소 두 개가 결합한 이런 구조. 이걸 갖다가 나이트로 작용기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것도 생략해서 그냥 NO2 이렇게 써버리게 되는데, 이게 나이트로 작용기인데 이 구조 안에 질소와 산소의 이중결합, 질소와 산소의 단일결합, 그 다음에 질소는 양전하로 한쪽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고리 구조에 산소가 하나 끼어 들어간 걸 보통 에폭사이드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하나에 알콕식이 두 개가 동시에 달라붙어 있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거를 아세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간혹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올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알콕시 그룹이 이렇게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또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also ester라고도 부릅니다. also ester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작용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뭐 그냥 하도 명칭이 길어서 한번 써본 거고요. 이것도 되게 자주 등장해요. 특히 MD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카본일기예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CO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건 카본일기인데, 그냥 카본일기가 아니라 옆에 CC 이중결합하고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카본일기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표현한 다음에 알파, 베타의 불포화 결합, 단일 결합만 있을 때를 포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파이 결합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걸 보고 불포화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그래가지고 그걸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알파, 베타 unsaturated carbonyl compound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용어가 툭툭 등장을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테니까 미리 빨리 외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외우세요. 오늘 내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